안녕하세요. 자, 포인터에 대해서 두 번째 강의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들어오시기 전에요. 여러분들 이거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가리킨다라는 표현. 제가 지난 시간에 그려드렸던 이 그림 기억하시죠? 자, 이거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pn, 그 다음에 뭐 변수 n이 있다. 한번 복습해 보자고요. 자, 그러면 뭐 예를 들어 n이 10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고 얘의 주소값이 5x10이다. 그럼 얘도 5x10을 지닌다. 그러면 얘가 얘를 어떻게 한다? 가리킨다. pn이라는 포인터가 n이라는 변수를 가리킨다라고 표현한다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그 표현 방법에 여러분들이 익숙해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포인터를 갖다가 선언하는 방법, 활용하는 방법들 이번 시간에 우리가 공부를 할 거라고요. 자, 뭐 바로 그냥 이 코드, 샘플 코드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 선언이 있죠. 이러한 선언이 있습니다. int 에스크리터 a라는 선언이 있어요. 자, 그럼 저는 이거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는 포인터예요. a는 포인터입니다. 자, 이게 바로 포인터 선언할 때 쓰는 겁니다. 자, a는 포인터인데 무엇을 가리킬 수 있는 포인터냐면 int형 변수 혹은 상수를 가리킬 수 있는 포인터입니다. 자, 읽는 방법 아시겠죠? 자, 두 번째 줄 거 한번 읽어볼까요? 자, 캐릭터 에스크리터 b라고 되어 있어요. 자, b는 포인터예요. 그죠? 자, 포인터입니다. 포인터는 포인터인데 무엇을 가리킬 수 있는 포인터냐면은 캐릭터형 변수를 혹은 상수를 가리킬 수 있는 포인터다라는 겁니다. 자, 뒤에서 읽어보니까 쉽죠? 자, 그럼 이거 한번 마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c는 포인터입니다. 자, 포인터예요. 포인터는 포인터인데 더블형 변수 혹은 상수를 가리킬 수 있는 포인터다라는 겁니다. 자, 어렵지 않죠?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읽으실 줄 아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미 이제 포인터 선언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근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죠. 포인터를 선언하는 데 있어서 int, 그 다음에 int에 이어서 에스크리터, 그 다음에 한 칸 띄워서 a라고 선언을 하셔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int 한 칸 띄고 에스크리터, 그 다음에 한 칸 띄고 a라고 선언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int 한 칸 띄고 에스크리터 붙여서 a라고 선언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이거 다 똑같은 선언이에요. 자, 그래서 보통 그 출간되어 있는 책들도 보면 그 저자들이 자기 스타일에 맞게 이제 포인터를 막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책들도 있고요. 이렇게 혹은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책들도 있습니다. 자, 물론 저도 이 중에서 제가 선호하는 스타일이 있어요. 선호하는 스타일이 있는데 저는 책에서는 가급적이면은 요거는 좀 지양을 했고요. 이러한 선언은 조금 오히려 가독성을 떨어뜨린다라는 제 개인적인 주관과 여러 그 주변 그 동료들의 그런 조언을 얻어서 이러한 선언은 제가 가급적이면 좀 지양을 했고요. 실제로 이런 선언은 좀 많이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자, 이러한 선언과 이러한 선언을 제가 적절히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프로그래밍 하시다 보면 여러분들이 선호하는 스타일이 생기시게 될 거라고요. 자, 근데 그러기 전까지는 다 사용해 보세요. 왜냐면 프로그래머들마다 선호하는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익숙해지실 필요는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스타일을 선호합니다. 자, 그래서 포인터를 갖다 선언하는 방법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 에스크리터가 바로 포인터 선언 시 사용되는 연산자예요. 자, 그리고요, 우리가 A형 포인터를 선언한다라고 하면은 이건 어떤 의미가 되죠? A형 변수의 주소값을 저장할 수 있는 포인터가 되는 거죠. 자, A 대신에 여기다 int 집어넣어 보세요. 그럼 말이 다 맞습니다. int형 포인터. 이게 바로 int형 포인터입니다. 자, 그죠? 물론 우리는 말을 이렇게 풀어서 썼다고요. A라는 이름의 포인터. 얘는 int형 변수를 가리킬 수 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걸 그냥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A형은 여기 써 있는 거고요. int형 포인터 A라고 읽으면 됩니다. 자, 이건 어떻게 읽으면 되죠? 캐릭터형 포인터 B가 됩니다. 이번에는 앞에서 읽으면 이렇게 돼요. 더블형 포인터 C가 된다고요. 자, 그래서 여기다 int자만 써보면 int형 포인터는 int형 변수의 주소값을 저장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캐릭터형 포인터는 캐릭터형 변수의 주소값을 저장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이 됩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잠깐 화면을 좀 지우고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렇게 선언하는 방법을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앞으로도 읽을 수 있고 뒤로도 읽을 수 있고 꼭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어떤 읽는 방법들 이런 것을 갖다가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체계화시킬 필요는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제가 지금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마음에 드는 거 하나만 고르세요. 인트형 포인터 A라고 읽으셔도 되고요. A라는 포인터, 이 포인터는 인트형 변수를 가리킨다. 이렇게 읽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럼 선언하는 방법 봤으니까 활용하는 방법도 한번 봐야 되겠죠. 자, 예제를 우리가 한번 봐야 될 텐데요. 포인터 1-C라는 예제를 갖다가 우리가 보기에 앞서서 제가 포인터에 관련된 연산자 2개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처음 보는 연산자죠. 이것은 그 앰퍼센트 연산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말로는 흔히 많은 사람들이 번지 연산자, 뭐 혹은 주소 연산자 이렇게 표현을 더 많이 하더라고요. 뭐 저도 그 흐름에 맞춰서 뭐 번지 연산자, 주소 연산자 몰라요. 또 저는 에스크리터 연산자라고 또 표현할지도 모릅니다. 자, 일단 그렇고요. 그다음에 에스크리터가 아니죠. 앰퍼센트 연산자죠. 자, 얘가 에스크리터 연산자죠. 뭐 별표 연산자, 별표 연산자라는 표현은 좀 안 쓰는 것 같은데, 자, 아무튼 에스크리터 연산자가 있습니다. 자, 아까 전에 우리가 이건 사실 봤었죠. 뭐 할 때 사용했었습니까? 포인터를 갖다가 선언하는 데 있어서 사용을 했다고요. 그죠? 그런데 이 연산자는 포인터를 선언하는 용도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또 다른 용도로도 사용이 됩니다. 사실 말이 나왔으니까 드리는 말씀이지만 얘는 참 다양하게 사용이 되죠. 우리 앞에서 이거 뭐 하는 데 사용을 했었습니까? 곱셈하는 데 사용했었다고요. 그죠? 예를 들어 3 곱하기 4. 그런데 앞에서 보니까 이번에는 포인터 선언하는 데 있어서도 사용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뿐만 아니라 또 포인터가 가리키는 메모리를 참조하기 위한 용도로도 사용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 한번 보도록 하죠. 2개의 설명을 제가 이 예제 하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그림을 제가 조금 이거는 이제 실질적인 그림을 그려드리기 위한 거였고 요거는 여러분들이 좀 이따 한번 참조해 보시고요. 저는 좀 다르게 앞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방식으로 그림을 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A라는 변수를 선언하고 2005로 초기화해주고 있죠. 자, 그러면 A라는 이름의 메모리 공간이 할당이 되고 얘는 2005로 초기화 될 겁니다. 얘 주소값을 하나 정해주자고요. 뭐 예를 들어서 OX302 얘의 주소값이다 라고 한번 우리가 가정을 해봅시다. 자, OX30번지에 메모리 공간이 할당이 되고 A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그 다음에 2005로 초기화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 코드를 이제 봐야 되는데 대입 연산자 오른쪽을 봅시다. 자, 이러한 선언이 있죠.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자, 이렇게 되어 있죠. A라는 변수 앞에 앰퍼센트 연산자, 번지 연산자가 붙었어요. 자, 그럼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A라는 변수의 주소값을 반환해라 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럼 이 연산에 의해서 얼마가 반환이 될까요? 이 그림 보고 얘기를 해보세요. 얼마가 반환이 되냐면 A의 주소값을 반환해라, 즉 OX30이 반환이 되겠죠. 자, 이것이 바로 A라는 변수의 시작 번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OX30이라는 값이 어디로 들어가냐면 PA라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죠? 포인터, 인트형 포인터를 선언하고 있어요. 인트형 변수 혹은 상수의 주소값을 저장할 수 있는 PA라는 변수가 지금 선언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일단 그림을 한번 그립시다. PA. 자, 그리고 변수니까, 그죠? 4바이트. 얼마가 들어가냐면 OX30이 리턴되어서 OX30으로 채워질 텐데 여기다 그냥 OX30이라고 쓰지 말고요. 이렇게 그림을 그립시다. OX30을 갖게 되니까 결국 PA라는 포인터는 A라는 변수를 가리키게 될 거라고요. 바로 요 줄까지 일어나는 일이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요 두 개의 코드를 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림을 그리실 줄 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요. 세 번째 줄에서 보면은 A라는 변수 출력하고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2005가 출력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어떠한 선언이 있냐면 PA를 갖다가 출력하는 게 아니고요. PA에 에스크리터가 붙어 있어요. 그럼 한번 우리가 잠깐 얘기를 해봅시다. 만약에 이 에스크리터가 없었다라고 하면 이게 없었다. 그럼 얼마가 출력이 되겠습니까? 이 그림을 보고 또 여러분들 답해보세요. 실제로 PA가 가지고 있는 값은 얼마입니까? A의 주소, 즉
OX30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죠? 자, 따라서 OX30이라는 값을 그냥 출력할 거라고요. 단, 어떻게? 10진수 정수형으로 출력을 할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지금 지웠는데 이 앞에 에스크립터가 붙어 있었죠? 그럼 이거는 무엇이냐? PA라는 포인터가 가리키는 변수 혹은 그것이 상수가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그냥 저는 앞으로 그냥 무조건 변수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PA라는 포인터가 가리키는 변수를 참조하라라는 뜻입니다. 자, 따라서 어떻게 되느냐? PA라는 포인터가 가리키는 변수는 뭐예요? A죠. A를 참조하니까 A는 얼마예요? 2005가 출력이 되는 겁니다. 자, 따라서 이 에스크립터 연산자는 어떤 의미를 지니느냐? 포인터가 가리키는 메모리 공간을 참조하라라는 뜻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어렵지 않죠? 자, 따라서 이 경우에 이제 2005가 출력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름을 가지고 접근하는 걸 가리켜 우리가 전문용어로 직접 접근, 다이렉트 액세스라고 얘기를 하고요. 포인터를 통해서 이렇게 간접적인 경로로 접근을 하는 거, 이것을 가리켜 우리가 간접 접근, 인다이렉트 액세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용어는 사실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거 모르셔도 돼요. 이거 제가 책을 집필을 하는 과정에서 정석적인 접근 방법을 여러분들이 설명하기 위해서 썼지만 이거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직접 접근이다, 이게 간접 접근이다, 모르고 프로그래밍하는 프로그래머가 10명 중 9은 모르고 프로그래밍을 합니다. 저도 강의를 하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정리하고 좀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말을 갖다가 좀 체계적으로 정리한 거지, 이게 중요한 건 아니라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일단 여러분들 그림 이해하셨으면 이건 당연히 눈에 보일 겁니다. 이거 당연히 보이셔야 돼요. 그죠? 자, 이게 보이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이 그림을 그리실 필요는 없어요. 이건 보고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그림을 그리실 줄 아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예제 하나 같이 보도록 할까요? 포인터 원달C라는 예제를 같이 한번 또 그림을 그려봅시다. 그림만 그리면 끝나는 겁니다. 자, 제가 미리 가져다 놨는데요. 자, 천천히 한번 그려보도록 하죠. 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반복되는 내용이네요, 사실은. 자, A라는 이름의 변수를 선언해주고 있죠. 자, 그 다음에 2005로 초기화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죠? PA라는 포인터, 인트형 포인터를 선언하고, 자, A라는 변수의 주소값, 리턴되는 주소값으로 초기화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PA라는 포인터는 어떻게 될까요? A라는 변수를 가리키게 될 겁니다. 그죠? 얘가 예를 들어서 OX10이다. 그럼 얘는 사실은 OX10이라는 주소 값을 지니게 되죠. 하지만 우리는 가리킨다라고 표현을 해요. 가리킨다. PA가 A라는 변수를 가리킨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PA를 그냥 출력하고 있네요. 그럼 뭐가 출력이 되겠습니까? 뭐가 출력이 될까요? 그렇죠. PA가 실제로 가지고 있는 것은 A의 주소값이죠. 자, 주소값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주소값이 10진수 정수형으로 출력이 될 거라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번엔 뭘 출력을 하고 있죠? A라는 변수에 % 연산자를 붙였어요. 따라서 여기에 뭐가 리턴이 됩니까? 무엇이 반환이 되죠? A의 주소값이 반환이 될 거라고요. 그거를 갖다가 그대로 10진수 정수형으로 출력하고 있는 겁니다. 자, 따라서 결국 이 둘이 출력하는 것은 사실은 같죠. 그래서 얼마가 될지는 몰라요. 사실 그 주소값이라는 것이 매번 또 시스템에 따라서 조금 다르기 때문에 얼마가 출력이 될지 모르지만 아무튼 어떠한 시스템이든지 간에 이 둘의 출력 결과는 100% 같을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뭐죠? PA라는 포인터가 가리키는 변수. 그죠? PA라는 포인터가 가리키는 변수를 참조해서 값을 하나 증가시켜라 라고 읽으면 되죠. 자, 따라서 어떻게 합니까? PA라는 포인터가 가리키는 변수 A의 값을 1 증가시키니까 어떻게 되죠? 얘는 2006이 될 거다라는 겁니다. 너무 쉽죠, 그죠? 자, 그러고 나서 A를 출력하니까 당연히 2006. PA라는 포인터가 가리키는 변수 출력하니까 당연히 2006이 출력이 될 거라고요.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린 거 다양한 예제 사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샘플이 되는 예제만 머릿속에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 활용하는 연습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요 예제를 갖다가 우리가 한번 실제로 실행을 해보고 정말 그렇게 출력 결과를 보이는지 한번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코드를 가져다 놨고요. 자, 컴파일을 하고 자,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을 해보면 자, 여기 보니까
주소값을 갖다가 10진수 정수형으로 출력해 보니까 1, 2, 4, 5, 0, 5, 2가 되네요. 그죠? 자, 여기서 출력한 값과 여기서 출력한 값이 당연히 같아요. 자, 그 다음에 A와 그 다음에 PA라는 포인터가 가리키는 변수를 참조해서 출력해 본 결과 역시 결과가 같은 걸 알 수 있습니다. 왜요? PA라는 포인터가 가리키는 것이 실제로는 A라는 변수이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 일단 정리하고요. 제가 이제 한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포인터에 대한 정리입니다. 여러분이 아마 그런 혼돈을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에스크립터가 지금 용도가 어떻게 되냐면 곱셈을 위한 용도로도 사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포인터 선언, 그 다음에 포인터가 가리키는 메모리에 접근하기 위한 용도로도 사용이 되는데 이거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떠한 용도로 사용이 되었는지 그 기준이 뭘까요? 여러분들이 피연산자를 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요. A 곱하기 B다. 뭐겠습니까? 곱셈이라고요. 그죠? 그런데 int 에스크립터 P다. 뭐겠습니까? 포인터 선언이겠죠? 자, 이거는 지금 P라는 포인터를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int라는 어떤 int 포인터다라는 어떤 P라는 포인터에 대한 설명이 부가적으로 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에스크립터 P다. 이거는 어떤 문장일까요? P라는 포인터는 이미 선언이 됐어요. 그죠? 선언이 이미 되어 있는 포인터의 이름 앞에 에스크립터를 붙였으니까 이것은 P라는 포인터가 가리키는 변수 혹은 상수에 접근을 하라라는 의미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딱 보면 구분 가시죠? 마찬가지로 피연산자의 종류, 선언되어 있는 문장을 통해서 컴파일러가 알아서 다 구분 지어줍니다. 곱셈을 위한 건지, 선언을 위한 건지, 접근을 위한 건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의도대로 충분히 프로그래밍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실제로 포인터를 선언하는 방법, 그 다음에 활용하는 방법, 요 두 가지 우리 공부했어요. 아직 얘기가 안 된 게 한 가지가 있죠. 뭐냐면 포인터가 이런 건 줄은 알겠는데 이거 도대체 어디다가 활용할 거냐. 사실 이거를 갖다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려운데요. 일단은 이렇게 하자고요. 그냥 따라오세요. 제가 조금 어느 정도 진도가 나간 다음에 포인터를 가지고 이걸 어떠한 용도로 활용을 하는지 그 어떤 유용성에 대한 얘기는 제가 조금만 뒤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지금 여러분들에게 던져버리면 뭐 들어도 잘 이해가 안 되시고요. 왜냐면 아직 포인터 우리가 다 끝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때가 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또 여러 가지 제가 수다 떨면서 말씀을 드릴 거라고요. 자, 그때까지 기다리시기 바라고 그때까지 우리 열심히 그림만 그리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포인터의 다양한 타입이 존재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또 제가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자, 요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